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목은 작가의 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 2021년 12월 11일 토요일 낭독 크리에이션 김나경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여는 중년의 기술 인생의 허리 50 내 안의 깜빡이를 켜라 제3장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들어가면 신경 써야 할 것들 당분간 쉼이라는 불청객은 쫓아버려라. 과장님 퇴직하시면 뭐 하실 겁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어. 퇴직하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쉬면서 천천히 생각할 거야. 머릿속에 뭘 할 것인지 대충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거든. 일단 퇴직하면 당분간은 여행도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결정할 생각이야. 퇴직이 1년도 남지 않은 조직 내부 부서장이 하는 말이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공적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년퇴직이든 명예퇴직이든 이제는 퇴직이 남의 얘기가 아닌 내 얘기로 들린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부분 퇴사하고 있고 이제 60년대생 후반이 다음 차례로 퇴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 지방 신문사가 퇴직을 몇 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은퇴자 교육을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과정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참석한 교육생은 40여 명인데 대부분의 1, 2년 안에 공로 연수 또는 퇴직을 앞둔 분이었다. 나처럼 퇴직이 6, 7년 남아있는 사람은 2~3명 뿐이었다. 이들에게 퇴직 후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더니 당분간 쉬면서 뭘 할 것인지 계획하겠다. 아직 특별히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응답한 자가 가장 많았으며 1년간 쉰다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3분의 2 이상이 은퇴 후 일감을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답변했다. 2017년 대선 후보로 활동했던 모 야당 의원이 선거 패배 후 향후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기자 질문에 미국에 체류하며 약 1달에서 2달 정도 푹 쉬고 싶다고 말했다.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상화 선수도 당분간 푹 쉬고 싶다라고 얘기했다. 열심히 일한 뒤에 찾아오는 휴식은 당연한 보상이자 삶의 충전이 되고 다음을 도약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된다. 현직에 있는 자는 이런 보상을 잘 활용해서 생산성 또는 성과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당분간은 마음의 여유가 있다.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이다. 순수 자연의 자유의지다. 정해진 기간이 없다. 당분간은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당분간이 길어지면 1년이 지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래서 적정하게 쉬는 것은 재충전이 되지만 너무 과도한 휴식은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퇴직 후 당분간 휴식을 취한다면 석 달에서 넉 달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것이 좋다. 당분간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지 설계한다. 인생 이막에서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벌어놓은 있는 돈은 행복의 수단이 되지만 행복의 종착역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은퇴 후에 또 일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 지수를 높인다. 무엇보다 퇴직 이후는 당분간 쉬면서 인생 후반기에 내가 할 일, 내가 즐길 일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최소한 50대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마음속에 그려왔던 생각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분간의 휴식은 인생 이막에 필요한 직업을 찾아가는 여정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 소일거리든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즐길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일에서는 돈을 많이 받든 적든지 간에 수입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과 취미활동은 구분하지 하는 것이 좋다. 오랫동안 취미활동으로 해왔던 것이 있다면 수익을 창출하는 일로 만들 수 있다. 와우, 책갈피가 너무 예쁩니다. 어쩜 이렇게 손글씨를 잘 쓸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지인을 만났을 때 얘기했던 말이다. 이분은 캘리그라피를 잘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독서 모임에 가면 직접 만든 책갈피를 선물로 나눠주곤 한다. 최근 캘리그라피 강점을 살려 온오프라인 강좌를 개설했다. 입소문을 통해 조금씩 수강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누구든지 취미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잘하는 것을 포지셔닝이라 하고 나만의 색깔로 콘텐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아는 50대 지인은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다. 색소폰을 오랫동안 해온 남편의 권유 때문에 했다고 한다. 색소폰 배우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고 아주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얘기한다. 지금도 색소폰 배우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다. 이분의 취미 활동이 인생 후반기에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인생 후반기 당분간 쉰다는 것은 일이 있는 가운데서 쉬는 패턴이 되어야 한다. 일이 없는 가운데 당분간 쉬는 것은 까딱하면 영원히 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동안 해왔던 생활 습관도 당분간이라는 불청객이 들어오면 삶이 변질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퇴직 후 당분간의 위력은 파괴적일 수 있다. 당분간 쉬고 싶다는 말을 한 사람이 1년을 아무 변화 없이 생활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그야말로 뇌는 안락함과 편안함에 도취해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시도하려고 했던 계획을 무력화시킨다. 새로운 것 또는 뭔가 시도하려 생각했던 모든 의욕이 사라질 수 있고 마음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퇴직 후 나이 들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당분간 쉬고 싶다. 언젠가는 할 것이다 라는 말은 내뱉는 것이다. 쉽게 돈 버는 고수익 광고는 무조건 의심하라. 부천 오정경찰서는 기업인수 합병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은퇴자, 가정주부 등 1200여 명으로부터 70억 원을 가로챈 현금으로 금융사기단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금 200%가 될 때까지 돈을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수당이 4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투자자 대부분의 50, 60대 직장은 은퇴한 사람들인데 노후 자금 등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나눈 사람이 많다고 했다. 몇 년 전 언론의 보도 내용이다. 이런 기사를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불편하다. 은퇴자들이 어떻게 속아 넘어가서 퇴직금을 홀라당 날릴 수 있을까? 퇴직 후 누구라도 이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처럼 생각됐다. 금융사기 행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독버섯처럼 우리 삶 주변에 늘 존재한다. 퇴직 후 조심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다단계 금융사기에 걸려드는 일이다. 이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융사기 일종이다. 다단계 금융사기는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락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폰지 사기에 걸려드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60 내지 70대의 은퇴자와 가정주부들이다.
지금의 저금리 시대는 웬만한 거금을 소유하지 않고 목돈이 있다고 해도 이자로 생활하기 힘들다. 이에 많은 사람이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유혹에 쉽게 빠져든 것이다. 곧 상진될 유망업체인데 투자해볼래? 조만간 개발 호재가 발표되는 부동산인데 투자해봐. 약용 효과가 우수한 특수작물 재배에 성공한 업체인데 투자해볼래?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 최근 코로나 치료약을 단독 개발하고 임상실험을 마쳤는데 투자하면 떼돈 벌 기회야. 한번 해볼래? 제2의 비트코인인데 투자해볼래? 코로나19 치료제가 최초 개발되었는데 조만간 대박이 나는 상품이야. 잠시 눈만 돌리면 생활 주변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근거 없는 광고들이 눈머는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수익 투자자처를 찾는 사람들의 욕심을 노리는 것이다. 이런 곳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왜 유독 은퇴자들이 많은 것일까? 살아온 세월만큼 사회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일이 없을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 분위기에 휩쓸려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그러면서 쉽게 넘어가게 된다. 누구나 고수익을 바라는 인간의 기본 심리를 악용하는 것이다. 은퇴자 또는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절대 당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고수익에 현혹되는 것이다. 이런 사기를 당하면 재정적 안정이 좀처럼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치명적이다.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주말 농장을 3년째 해오고 있다. 고구마, 옥수수 등을 재배한다. 작년에 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니 수확량이 감소했다. 내가 얼마나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농작물 수확에도 영향을 준다. 자연은 정직하다. 절대 오버하지 않는다. 노력한 만큼 수확에 영향을 준다. 주말 농장을 통해 자연의 이치를 배웠고 삶의 지혜를 발견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다.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것도 비슷한 의미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뿌리는 대로 거둔다. 아주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체화하면 좋다. 살아오면서 마치 경전처럼 생각하는 말이다. 대인관계든 사업이든 한번 생각해보자. 그 어떤 관계든 갑자기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세상에 이유 없는 무덤 없듯이 호의를 베풀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10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는 고향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도움을 요청해도 그렇고 평소 교류가 전혀 없던 사람이 호의를 베풀 때도 마찬가지다.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돈에 대한 자기만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좋다. 돈도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 돈의 가치는 달라진다. 노점에서 할머니가 김밥을 팔아 모은 1억 원, 농부가 피땀을 들인 농작물 수확으로 번 돈,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번 돈을 삶의 땀방울과 애환이 깃든 고귀한 돈이다. 반면 로또 1등으로 받은 돈, 타인을 악용해서 번 돈은 상대적으로 저급한 돈이다.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벌었느냐에 따라 돈의 가치는 분명 달라진다. 로또 당첨된 돈과 노력으로 번 돈은 분명 차이가 있다. 그래서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 돈에 대한 사고를 잘 정립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노력과 대가 없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의 싹을 없애야 한다. 설령 고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돈은 상대적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옛말에 성을 공격하는 공성보다 성을 지키는 수성이 더 어렵다고 했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수천억 원의 자산가이자 세계적인 도시락
업체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은 돈을 모으는 기술이 4가지가 있다고 했다. 돈을 모으는 기술, 버는 기술, 굴리는 기술, 다루는 기술, 그것이다. 평소 돈에 대한 생각과 태도도 중요하다. 부정한 돈은 칼이 된다. 값진 노력을 통해서 번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 인생 후반기에는 한마디로 퇴직금이나 노후연금, 목돈을 투자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고리부터 끊는 것이 중요하다. 도박 좋아하는 타짜는 영화 속의 주인공일 뿐. 시아버님 똥 먹으세요. 장모님 똥 드세요. 설 명절이 되면 처가 시댁에서 고스톱 칠 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설 명절 빠질 수 없는 놀이 문화 중 하나가 화투였다. 40, 50대 이상 된 분들은 누구나 고스톱과 관련한 에피소드 한두 개씩은 있다. 30대 이하 사람들은 삼촌, 이모 또는 부모님 이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을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느 집에 가더라도 화투가 기본으로 있었다. 마치 밥숟가락이 있는 것처럼 가정의 필수품이었다. 1992년 입사할 당시 사무실 환경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야근 또는 휴일 근무를 할 때는 고스톱이나 포커가 빠지지 않았다. 회사 주변에 차를 파는 다방과도 공조 체계가 잘 됐다. 차를 주문하면서 화투가 없으면 사오라 이야기하고 담배 등 잡다한 신분을 시키는 것은 기본이었다. 심지어 고스톱이나 포커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다방도 있었다. 퇴근 후 또는 업무가 끝나면 특별한 놀이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기본으로 고스톱을 즐겼다. 가끔 날밤 새운 적도 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돈 잃고 몸은 천근만근 상태였다. 그런데 요즘은 명절이나 사무실에서 이러한 풍습과 문화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PC, 스마트폰으로 놀이 문화가 전환됐기 때문이다. 40, 50대 이상은 고스톱, 포커, 바둑, 장기 등을 경험하며 자랐다. 반면 지금의 젊은 세대는 온라인 게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자란 세대다. 명절에 처가나 시댁에서 고스톱을 치는 풍경은 이제 사라졌다. 손자, 손녀들은 PC방으로 가거나 스마트폰을 즐긴다. 세대 간 융합이 끈이 없어지고 각자 즐기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 세대 간 즐기는 문화 방식은 다르지만 사행성 게임이라는 공통 주제로 즐기는 것은 같다. 이러한 게임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쾌락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목숨을 걸라 하면 몇 점 깔겠어? 쪽팔려 하지마. 너 목숨인데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이 대사는 영화 신의 한수 기수편에서 배운 권상우가 기찻길 위에서 목숨을 건 내기 바둑을 제안하며 부산 잡초에게 던진 대사다. 이렇듯 영화 흥행 배경에도 인간의 사행성 심리가 녹아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의 도박이란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 돈을 걸고 하는 내기를 말한다. 승부를 걸고 하는 모든 내기는 도박이다. 도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되어 있다. 돈이 오가는 것은 도박이라고 규정하지만 심심풀이로 아주 적은 돈을 걸고 게임으로 하는 것까지 문제가 삼지는 않는다. 경로당에는 고스톱, 장기 바둑으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게임을 하면 두뇌 회전을 하게 돼 정신건강에 좋다는 얘기도 있다. 특히 고스톱은 노인성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따라서 은퇴 후 이러한 게임은 적극적으로 즐겨야 한다 하지만 사행성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노름판에서 진짜 행운은 가장 좋은 카드를 손에 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운이 좋은 잘한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는 때를 아는 자다. J.M. 헤이. 신영철 외 2인이 지은 어쩌다 도박에 보면
도박 중독은 병이다라고 얘기했다. 비트코인, 스포츠 베팅, 주식 등이 중독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를 도박하라고 부추기는 도박공화국이라고 말한다. 은퇴 후 일정한 일거리가 없거나 시간 여유가 많은 경우 도박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처음부터 금전 단위가 커지지 않는다. 가볍게 시작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이 커진다. 작년 12월 도박으로 한 가정이 파괴되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뉴스가 있었다. 42세 남성 A씨는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내 B씨 39세를 8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끔찍하게 살해했다.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을 받았지만 도박 중독자에게 물거품 약속이었다. 작년 10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7,348명이 도박 문제로 상담을 받았다. 월 평균 918명으로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박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다양한 취미거리를 찾거나 본연의 일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도박 중독은 돈을 따고 잃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정신적인 영향도 크다는 얘기다. 승부가 주는 쾌감에 뇌가 중독돼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자. 단 도박으로 돌아가자. 단 도박으로 돌아가자. 일상으로 즐길 때는 유쾌하게, 멈출 때는 단호하게. 국내 카지노 사업장으로 유명한 강원랜드에서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문구다. 사업장으로 유명한 강원랜드에서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문구다. 이곳에는 도박 중독 관리센터가 있다. 병 주고 약 주는 곳이다. 인생 후반기 도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자기만의 일에 재미를 갖는 것이다. 평생 놀 거리, 즐길 거리를 찾아야 한다. 성추행 등 이성과 연관된 사건은 인생을 쪽낸다. 성추행 등 이성과 연관된 사건은 인생을 쪽낸다. 칼 갈아요, 칼. 집에서 쉬고 있는데 도로변에 칼을 갈아준다는 소리가 들렸다. 주방에 식칼이 묻어질 대로 묻어져 과일도 잘 깎이지 않는다. 한 부모 가정이다 보니 모든 살림살이는 내 몫이다. 나는 칼 가는 전문가를 통해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식칼을 갈고 있다. 칼은 우리 생활에 없으면 안 될 필수 도구다. 식칼, 문구용 칼, 공업용 칼 등 다양한 용도로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준다. 하지만 칼은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용도를 벗어나서 쓴다면 칼의 운명이 달라진다. 수술용 칼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수술용 칼이 강도에게 가면 흉기가 된다. 그래서 모든 칼은 사용하기에 따라 흉기가 된다. 신이 인간에게 종족 번식으로 부여준 성적 본능도 마찬가지다. 성을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 성을 통해 활력을 찾을 수도 있고 성을 통해 영혼이 매장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성은 칼과 같다. 마치 칼처럼 인간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무기와 비슷하다. 성과 관련한 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목숨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모모 강력시장, 부하 직원 성추행, 모모 도지사 위력에 의한 간음, 모모 특별시장 비서실 직원 성추행, 학교 체육 지도 코치 등 스승이 제자를 성폭행한 N방에 의한 광범위한 성폭행 강요 등 우리 사회는 성과 관련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 사고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있었다. 과거에는 온라인 매체가 없었고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됐을 뿐이다.
1998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백악관 인턴이었던 루인스키와 불륜 사건은 미국 역사에 남을 최고의 불륜 스캔들이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인간의 종적 번식 본능, 성적 본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성범죄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성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을 하기. 이것은 정부가 정한 암 예방 건강 수칙 10가지 중 8번째에 있다. 성을 절제해 잘 사용하면 성에너지로 인해 더욱 건강을 유지해 준다. 하지만 잘못 분출이 되면 사회에서 사망 선고를 받을 만큼 후 폭풍이 크다. 그래서 성과 연루된 사람은 평생 흔적을 지울 수 없는 오명이 따라다닌다. 2018년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이 전개된 후 남녀 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는 양성평등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직장에서도 관련 법률에 의거 이와 관련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이제 남녀 간의 인식의 틀도 바꿔 나가야 한다. 인생 이막에서도 중요한 것은 성이다. 이것을 잘 다스리면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인생의 성공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된다. 성은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강하다. 성 에너지를 육체적 소망에서 다른 소망으로 능숙하게 전환해 행동을 일으킬 때 비로소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나폴레온 힐. 40대, 50대가 되면 성에 대한 자기만의 인식을 틀이 형성되어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개개인의 사고, 행동, 특성, 습관에서 비롯된다. 성과 연루된 일들을 하루아침에 우발적으로 발생되기보다는 왜곡된 성관념 또는 그간의 행적에서 알 수 있지만 노출이 안 되는 특성도 있다. 성은 외형적으로 표출되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 상대자 이외에 어떤 대상도 알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은 유명한 공인도 성추행에 연루돼 인생이 추락했다. 공인으로서 본인의 업무는 문제없이 추진했는데 성은 왜 그렇게 큰 잘못을 범했을까? 성추행이 발생하면 후 폭풍이 크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사건은 연속해서 터지고 있다. 평소 왜곡된 성의식이나 행동이 있는 사람은 문제다. 어휴, 저 사람이 성추행했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설마가 사람 잡는 경우다. 외형으로 볼 때 말짱한 사람들이 성에 연루돼 보도되는 것을 볼 때마다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성과 연루된 사건, 사고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는 것의 문제만이 아니다. 살아온 환경의 문제이며 성교육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부분도 있다. 앞으로 인생 이막을 잘 준비해서 비상하기 위해서는 성 에너지 원리를 이해하고 조절해야 한다. 성과 관련된 사건, 사고는 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만큼 가혹하다.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누구이든 자유로울 수 없다. 성과 관련해서 평소 꾸준한 자기관리가 요구된다. 자신을 담금질한다는 생각으로 마음과 정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술김에 그랬다는 핑계는 그만. 술김에 그랬다는 핑계는 그만. 내일 담배 하는 날인데 술도가 가서 술 좀 받아오너라. 어린 시절 우리 집의 주 수입원은 담배 농사였다. 어머니께서 술 심부름을 시키면 주전자를 들고 집에서 걸어서 20분 되는 곳에 있는 술도가에 막걸리를 사러 간 적이 있다. 그 당시 막걸리는 주전자 같은 용기에 덜어서 팔았는데 사오는 길에 훌쩍훌쩍 마신 기억이 있다. 부모님은 담배 농사를 지으셨다. 담뱃잎을 수확하는 일, 수확해온 잎을 엮어서 건조실에 닿는 일은 고된 일이었다. 그래서 담뱃잎을 수확할 때마다 담배 농사를 짓는 집안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했다.
일명 품앗이다. 이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막걸리다. 어머니는 주전자에 받아온 술로 밀가루에 막걸리를 섞어 반죽했다. 그리고 사랑방 아랫목에 이불을 덮어 발효를 시켜서 술빵을 만들어 주셨다. 나에게 첫 술은 막걸리였고 술빵은 어린 시절 농사일로 어렵고 힘들게 자랐던 기억을 되살려주는 소중한 추억이 됐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술김에 그랬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검찰청, 경찰청 등 포토존에서 방송, 언론 기자가 피의자를 지목된 사람에게 자주 묻곤 답하는 단골 메뉴다. 성폭행, 살인, 강도, 강간 등 우리 일상생활의 각종 사건, 사고에 관련되는 것이 바로 술이다. 직장에도 평소 얌전하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술주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 술만 마시면 꼭 노래방을 가야 한다. 술만 마시면 포금을 하는 스타일이다. 술을 마시면 끝장을 보는 사람도 있다. 술만 마시면 위아래도 없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술을 마시더라도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술은 마시는 상대에 따라 격이 있다. 편안한 친구를 만나는 한잔 할 때와 비즈니스로 만나 한잔 할 때는 분명 차원이 다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스타일이 술만 먹으면 본성이 변질되는 사람들이다. 직장 동료라면 술자리를 피하면 되지만 이런 상사를 만난다면 직원들은 괴롭다. 정작 당사자는 술버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거나 알게 되어도 문제가 된다. 주변에서 술버릇을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술의 남용이 여러 사람을 광란으로 인도함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사람을 마취로 인도하는 것도 이미 일종의 광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구루몽.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말이 있다. 인사불성 상태,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일련의 사건, 사고들에 술이 있다. 직장, 친구, 각종 모임에서 술이 원인이 돼 무너지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한 번은 퇴직을 앞둔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할 일이 있었다. 그 전에도 함께 저녁 식사 겸 술을 마신 적이 가끔 있었다. 그분의 평소 모습은 아주 단아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이다.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술잔을 기울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분위기를 아주 좋게 하는 분이었다. 그 전에도 함께 저녁 식사 겸 술을 마신 적이 가끔 있었다. 술이 들어가자 요리해온 해물 안주를 문제 삼아 서빙하는 아주머니와 시비가 붙었다. 해물이 양식인지 자연산인지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등이 시비의 주된